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. 2020년 2월 12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요, 박지원 통합호남신당 창당하다입니다. 요즘 이제 4.15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여야 간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합종연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특히 범보수 진영의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보수가 대통합을 이룰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뭐 통추위, 혁통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뭐 통준위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통추나 혁통이나 뭐 이걸 떠나서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한교안 대표에게 통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뭐 공천이라든지 뭐 그 밖에 일체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, 그래서 보수가 지금 통합의 물꼬를 터서 조만간 선언적인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통합이 이제 돼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파 진영인 진보 진영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인물은 현재 박지원입니다. 언제적 박지원인데 아직까지도 자칭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된 진화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거나 지금 현재 여러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.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평화당으로 나눠져 있는데, 대개 이제 세계 정당이 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, 그도 그런 것이 원래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2016년이죠. 그 당시 이제 안철수 의원과 DJ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, 강주 전남을 대표하는 박지원과 전북을 대표하는 정동영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.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28개 지역구 중에 23석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소위 말해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. 그 국민의당이 4분 오열이 됐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. 원래 이제 바른미래당은 그 창업주가 말하자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라고 볼 수 있죠. 원래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해쳐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남고 대한신당이 남고 평화당이 남았는데, 지금 현재 이 세 정당이 만일에 통합이 되면은 28석이 됩니다. 28석이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17석이고요. 대한신당이 7석이고 평화당이 4석입니다. 그런데 바른미래당 17석 중에 7석이 사실은 몸만 여기 있을 뿐이지 마음은 안철수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. 안철수 국민당으로 다 가 있는 거죠. 그게 한 7명 됩니다. 따라서 조만간 7명, 지역구원 1명과 비례대표 6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28석에서 21석으로 줄어드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이 예정대로 17일 날 마무리가 된다면
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. 원내 교섭단체가 그 20석이거든요.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요, 선거를 앞두고, 특히 총선과 같은 대형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을 해주는 국고보조금이 86억 원입니다.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해쳐 있다가 모이지 말아라 해도 이 돈 때문에라도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. 어쨌거나 이 진보 진영에서도 좌파 진영에서도 일단 하나로 한다. 근데 지금 말씀드린 뭐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아니면은 평화당 의원들이 되게 지역구 기반이 호남인 경우가 많습니다. 비례대표 빼놓고요.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지역구 28석 중에 23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호남 지역구 의원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호남을 지역구 기반으로 해서 녹색 돌풍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. 다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한 21석 정도 될 텐데,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, 대한신당에서는 유승엽 의원이, 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이 통칭해서 통합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새 군소정당을 대표해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보고 17일 날 소위 말해서 세계정당의 통합을 선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건 없는 통합을 하겠다.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공천권이나 공천 지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러면서 또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1차 통합을 하면은 2차 통합을 하겠다. 결국은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당하고 2차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없잖아요. 그렇다고 정의당하고 통합을 할 겁니까? 그렇다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을 할 겁니까? 그것도 아니잖아요. 결국은 1차 통합이어서 2차 통합이라고 하는 그림은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. 그래 되면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거죠. 뭐 안철수 국민당과 만일에 합치게 된다면은, 통합이 된다면은 정확하게 도로 국민당입니다. 4년 전에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4분 오열이 되면서 해체해 있다가 다시 모였을 뿐인 거죠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아주 뭐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아무래도 칼라로 보면은 중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지역적 기반으로 보면은 강주하고 전남북으로 호남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은 중좌파에서 좌파 정도, 뭐 그 정도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당이 4.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으로서 또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. 어쨌거나 새 정당의 수뇌부가 해체해 있으면 모두가 죽으니까 모이자, 뭉치자, 그래서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17일 날, 17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. 17일 날 전격적으로 가칭 통합호남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으로서 통합 선언을 할 것이다. 묻지마 통합이 되는 거죠. 뭐. 어쨌건 우파 진영이건 좌파 진영이건 4.15 총선을 앞두고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선거 전쟁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통합호남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자에서 자 정도 되는 거고,
유승민당 같은 경우는 중우에서 우 정도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합친 것이고 박지원이 중심 인물인 가칭 통합 호남신당 같은 경우는 창당을 하더라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할 가능성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도 합당할 가능성이 없어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군소정당 하나 정도 만드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